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8일 마감 시장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9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네요. 오늘은 개인적인 좀 사정으로 인해서 저의 어떤 이 얼굴이 나오는 캠은 좀 껐습니다. 네, 매일 이제 요즘에 파워포인트로 좀 준비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영상을 이제 제작해서 좀 보내드리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점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시장 전체의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실제적인 시장의 흐름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주부터 쭉 보시면 오늘 뭐 우선 호가나 어떤 시장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특이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느꼈지만 우선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선물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가 장중에 2.4%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뭐 그렇게 크게 폭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도 0.4% 우리나라 시장이 이틀 연속 이렇게 이제 하락하게 된 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이제 극성의 변화, 어떤 이 지지선, 강력했던 2300이라는 지지선이 무너지고 갭 하락 출발한 뒤에 이제 흘러내려 버린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게 2300이 강력한 이 저항선이 될 수 있다. 힘들겠지만 이제 이 채널 하단부가 이제 다다르고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까지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투매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손절을 하든 안 하든 현금 투자를 해두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도 외국인 투자자도 로스컷 기준이 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이탈하는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좀 어쩔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신용 반대 매도가 증권사에서 연장해주고 기간을 좀 봐주고 비율도 좀 봐주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오히려 시장에 이제 잠재적인 악재 요소가 되는 거죠. 예전처럼 그냥 강하게 신용 반대 매도가 나왔더라면 물량이 털려나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인데 뭐 이게 자꾸 더 많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국면이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오늘 뭐 이틀 연속 이제 좀 흘러내린 부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비이성적인 어떤 공포심이 만들어낸 해프닝이지만 이게 이런 모습이 주식시장에서 늘 나왔다. 과거에 비이성적으로 과열된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비이성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있다. 그 이후에 시장이 정상화됐듯이 저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이 과정이 굉장히 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3분기, 4분기를 이제 지켜보면 그 3분기, 4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선반영되어 버리면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국면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께 주문드리는 게 현금을 준비해둬라. 주식시장에 큰 기회가 오고 있다. 그 기회를 잡으면 또 돈을 벌 수 있다. 또 비이성적으로 우리는 과열되는 시장을 또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비이성적으로 굉장히 큰 폭락을 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삼성전자의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러지? 애플이나 미국의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 PR 30배짜리 이런 것들이 질비에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뭐 조금 실적 안 좋아진다고 이렇게까지 떨어질까?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주식입니다. 왜? 늘 우리나라 주식은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은 예민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현금 인출기 기능으로 쓰는 겁니다. 다른 국가에서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그 작업을 우리나라에서 미리미리 시키는 거죠. 왜? 우리는 현재가에서 자금이 매도가 되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팔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나 뭐 외국 기업들의 어떤 호가창 보면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거든요. 거래 대금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이 들어가고 나가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도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가기도 쉽지만 또 이렇게 나간 만큼 다시 또 들어오기에도 굉장히 용이하다. 왜? 호가가 이렇게 두껍고 풍부하기 때문에 다시 사야 되겠다 싶으면 제일 먼저 살 수 있는 국가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또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장 튼튼하고 가장 건실하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또 들어올 만한 거거든요. 국부펀드,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유럽의 어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나오는 거죠. 와타나베 부인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미국 금리, 뭐 우리나라 금리가 이렇게 높은 데 비해서 일본 금리는 아직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그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뭐 채권 시장도 들어오겠지만 주식시장에 투기적인 바람이 또 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의 체크 주요 사항입니다. 삼성전기, 삼성생명, 뭐 삼성그룹주 전체적으로 빠진다는 거는 시장이 전체로 내려앉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도 이제 좀 그동안 잘 버티다가 전기차 관련주, 뭐 배터리 관련주 이런 아이들도 일시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LG 노텍 뭐 이런 기업들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좀 내려앉은 오늘 느낌이 굉장히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좀 과매도 국면, 슈팅을 할 때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나오는 슈팅이 오버슈팅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락할 때는 언더슈팅이라고 표현합니다. 뭐죠? 너무 과하죠? 이런 언더슈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이 나옵니다. 공. 30, 40, 뭐 갭이라고 또 표현하는데요. 주시장에서 과열 양상을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행태가 바로 이 갭 상승, 갭 하락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갭 하락 출발을 해서 하락하고 또 갭 하락 때 또 갭 하락. 30, 공이 갭이 3번 연속 나오면 단기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강한 신호이거든요. 왜? 시장이 그렇게까지 하락할 이유가 없는데 하루에 2%씩 갭 하락 출발한다는 자체가 투자자들이 비이성적으로 주식을 던졌다는 거고,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까지 상승할 필요가 없는데 상승했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비이성적으로 주식을 샀다는 얘기거든요. 이 당시에 30이 나왔었습니다. 계속 갭 상승, 삼성전자, 뭐 현대차 도대체 왜 올라가는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사실, 애플카, 이슈, 테마 이런 걸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것도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앞으로 당면한 그런 사안들이 아니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싸지고 있다.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물반 고기 반이 이제 물반이 아니죠. 물 30% 고기 70%까지 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80% 90%대까지도 갈 수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 또한 우리는 인간은 이 비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나오는 게 주시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강한 투매 양상이 한번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미증시 점검하면서 이제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국면들이 쏟아져 나오고 다 이제 흐르고 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린다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주식을 사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때 주식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했을 때는 많이 떨어진 주식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실적으로는 많이 떨어진 주식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테마주나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지금 보시면 이 국면이죠. 뭐 이때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서 나왔던 3분기 실적 쇼크 우려감, 단기적 전저점 붕괴 국면, 공포 국면 투매 현상이 극심해질 수 있다. 이 결언이, 이 현상이 지금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은 변동성 폭 대비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으나 이는 평균 회귀성이 작용하면서 강한 리바운드성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회가 오고 있다. 라고 불과 며칠 전에 얘기 드렸는데 이 구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거죠. 3분기 실적 발표까지.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을 즈음으로 해서 와 이거 완전 쏟아져 나오지, 미친 거, 10월 한 달 또 조정받지, 그러면 정말 대세 상승장이 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올 연말에 정말 큰 우리 인생에서 다시 부를 한번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좀 그런 준비를 차곡차곡 잘 해서 앞으로 좋은 기업들을 싸게 매수하고, 안 되면 배당 받으면 됩니다. 단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배당 3% 이상 주는 기업들이 완전히 천지에 깔렸거든요. 그럼 은행이 지금 금리가 한 4% 정도 된다고 했을 때 3, 4%대 배당 받는 기업을 사놓고 3년 만기 예금을 드는 지금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나 지금 현재가의 주식을 사놓는 거나 이자 수익은 별반 차이 없다는 거죠. 단 차이점은 3년 뒤에도 은행 자금에 1억을 넣어놓으면 1억인데 지금 좋은 주식을 1억씩 사놓으면 3년 뒤에 2억이 돼 있을지 3억이 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자는 똑같습니다. 3, 4% 배당은 똑같이 받으니까요. 예. 은행주는 뭐 지금 7, 8% 되는 것도 많죠. 근데 그 은행주들이 정상화돼서 2배, 3배 돼 있고 이자는 이자대로 20, 30% 받고 이런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아직 지금도 영국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여전히 3분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렸듯이 제롬 파월 의장은 이 투매, 이 비이성적인 현상을 절대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완전 손 놓고 있죠.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죠. 둘이서. 네, 지금 말싸움 하고 있습니다. 말싸움. 지금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말꼬투리 잡고 그게 맞냐 틀리냐 그걸 지금 며칠째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걸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게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똑같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냥 걔네들은 월급 주면 안 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그런 얘기는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가서 항의하고 저기 가서 하고, 지금 민생이 지금 쌓여있는 이 법안들 문제점들 이거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둘이서 똑같은 거예요. 누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 잘잘못 따질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답답하기가 너무 뭐 제가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저도 같이 이제 말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은 거울을 보고 있는 두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행동이 나온 거는 그런 행동을 하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에서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본 게 상대방이 대하는 태도는 나의 태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저도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는 내가 더 그런 태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최근에 정말 많이 제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다 안 좋기 때문에 요 국면을 이겨내면 굉장한 그 시장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많이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오늘도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안 하고 내일 하려고 했는데 안돼. 그래도 좀 여러분들과 계속 이 긴밀한 이 관계를 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이제 저와 함께 뭔가 같이 뭔가 큰 일을 도모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좀 오시더라고요. 네, 저도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뭐 이 카카오톡 방도 있고 이제 그 텔레그램 방도 있습니다. 요 방들로 이제 한 명씩 지금 여기도 보시면 130명, 90명, 그다음에 텔레그램 이렇게 오늘도 하나 신호 보내드렸는데 제가 카카오뱅크 21,750원의 매수 신호가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1,900원 올라있죠. 예, 조금 수익이 좀 나고 있기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좀 주면서
자문을 좀 해드리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러한 거는 소정의 이제 자문비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큰 부담감이 드는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요즘에 뭐 초등학생 학원 뭐 수학 한 과목이 한 달에 20만 원씩 막 하더라고요. 네, 그거의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수준으로, 네, 매달 조금씩 또 사정이 조금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예, 그분의 어떤 사정을 봐드려 가면서 제가 조금씩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뭐가 뭐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또 잘 되면 좋은 거니까, 네, 그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좀 준비를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그 보시면 이 유튜브에 보면 카톡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연락처하고 이메일하고 있는데, 이메일은 잘 안 보고요. 전화번호는 문자로 주시고요. 예, 카카오톡은 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통화는 좀 힘듭니다. 예, 제가 계속 장을 봐야 되고, 이 통화하기 시작하면 뭐 30분 1시간이 되고, 그리고 1대1 자문은 안 됩니다. 예, 제가 1대1로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미래를 좀 도모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지금 당장 뭐 내일 해야 되고 모레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준비가 다 되시면 같이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